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시작하는데요. 네. 동희야, 응. 우리 오늘 유도기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거 공부했는지 기억나?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슬립하고 속도 특성. 그치. 슬립하고 속도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원리를 공부하면서 아라고의 원판으로 말굽자석과 원판을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그때 공부한 것이 결국 유도 전동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았고, 결국에는 그 말급자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계좌가 돼서 거기서 회전자기장이 나온다. 뭐 이런 것도 공부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슬립이라 그랬었잖아. 슬립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고, 그때 우리가 세 가지 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해서 알아보면은, 그래. 먼저 슬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 S로 쓴다 그랬고, 이는 NS가 뭐야? NS는 동기속도. 그치,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속도. 이렇게 된다 그랬었지. 그래가지고 동기속도라는 것은 결국 말굽자석의 회전과 같은, 즉 계좌에서 회전자기장이 나오는 걸로써 NS를 쓴다. 그리고 회전속도가 바로 유도전동기의 속도와 같은 거지. N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대속도라는 게 있어. 상대 속도는 SNS인데 N이 큰 대문자. 그래, 그렇게 봐도 되는데 슬립에서 동기속도를 곱한 개념이야. 그래서 동기속도. 이렇게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중요한 내용이야.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바로 유도전동기의 유도기전력이야. 둘 다 유도라는 단어가 들어갔네? 그럼 중요할 것 같아, 안 중요할 것 같아? 중요하지.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뒤에 나오는 전력에 대한 거, 예를 들면 뭐 전류가 됐던지 아니면은 손실, 입력, 출력, 효율 이런 것까지 다 오늘 배우게 되거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조금 긴장하라는 걸 수도 있는데 전기기의 꽃은 유도기야. 가장 어려워. 그 중에서도 오늘 공부할 부분이 가장 어려워. 근데 의외로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 왠지 알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복습을 했으면 할만할 것이고 그냥 어영부영 대충 오빠가 공부할 때 옆에서 응 그랬으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약간 나 디스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잘했으리라 믿고 잘 따라오자. 말해놓고도 웃기다. 자, 이 유도기전력, 유도전동기의 유도기전력에 앞서 회로를 하나 보여줄게. 그래? 이 회로 뭔가 많이 본 듯한 회로 같지 않아? 일단 두 개가 있는 거 보니까 변압기. 오, 똑똑하네. 변압기에 무슨 회로 같아? 변압기에 등가 회로와 되게 비슷하지. 아, 그래? 변압기의 등가 회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변압기도 봐봐. 1차 측과 2차 측이 있어갖고 전압을 바꿔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자속이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로 인해서 2차 측 전압이 변하고 마찬가지로 리액턴스 1차 측, 2차 측, 저항 1차 측, 2차 측, 유기기전력 1차 측, 2차 측 뭐 이렇게 있다 볼 수 있고. 그래.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측에 여자 전류라 해서 여기에 철선 전류, 자화 전류 이런 것도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어. 그래.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유도 전동기에서도 해당이 돼. 자, 유도 전동기에 해당이 된다는데 유도 전동기는 1차 측과 2차 측이 있을까 없을까? 1차 있어. 오, 그래? 그럼 1차 측이 뭐일 것 같아? 1차 측은 모르겠네. 자, 유도 전동기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아라고 원판 말굽자석에 해당하는 게 1차 측이라고 생각하면 돼. 고정자. 그치? 말굽자석. 이게 바로 계좌가 되고 계좌. 자속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바로 고정자. 고정자가 돼. 마찬가지로 2차 측 같은 경우가 원판이 되지. 원판. 이는 결국 회전자. 회전자가 되고 이게 결국 전기자가 된다. 전기자. 자,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이 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살짝 달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빠가 꺼내왔어. 그래.
자, 그래서 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유도 전동기의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래. 자꾸 유도가 많이 나오니까 유도 잘해? 동이? 유도? 아니 태권도 유도 다 못하는데. 난 유도 어떻게 승패를 가르는지도 모르겠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전동기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상태를 볼 수 있어. 하나는 정지 상태, 멈춰 있는 상태. 또 하나는 회전 중인 상태, 즉 운전 중인 상태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전동기를 이해할 때는 항상 정지할 때와 운전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해. 그래갖고 유도기 전력도 똑같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쉬운 것은 바로 정지할 때지. 정지시 유도 기전력. 정지시. 정지할 때 슬립 있잖아. 슬립이 뭐와 같을까? 1. 왜? 왜냐면은 그 슬립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 그게 아마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나 본데 오빠가 설명해 줄게. 슬립의 공식이 이거잖아. 결국에는 동기 속도가 이렇게 있고 회전 속도가 있는데, 정지라는 건 회전 속도가 0이잖아. 그러면은 동기 속도만 남게 되잖아. 그러면 1이지. 그러니까 1이니까 그래. 자, 정지할 때 그러면은 유기기전력을 구하는데 1차 측과 2차 측을 구해야 돼. 그래. 근데 어디선가 많이 본 느낌일 거야. 먼저 유도기전력의 기호는 2인데 1차 측, 그러니까 이 원은 4.44 에다가 바로 주파수인데 1차 측 주파수, 그리고 권선인데 1차 측 권선, 그리고 자속, 그리고 KW가 혹시 뭔지 기억나? KW? 권선계수. 그치. 1차 측 권선 개수를 이렇게 구하면 된다. 단위는 볼트. 그치. 그러면 2차 측은 어떻게 될까? 2차 측은 4.44 F2 F2 N2 N2 자석 파이 자속, 그리고 자석 파이 KW2 2차 측 권선 개수. 자, 볼트.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먼저 F라는 것이 주파수인 건 알겠는데 N1과 N2 이거는 권선수라는 걸 알겠어.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한상분의 권선수야. 전부 다 전체 상을 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 식이 틀어져 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상분의 권선수를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고, 파이가 자속인 건 알겠는데 그냥 단순한 자석이 아니라 고정자 권선. 고정자 권선이라면 뭘까? 고정자 권선. 고정자 권선이면 아까 말굽자석 계자. 그치. 그러니까 계자 개념인데 이게 결국은 회전자기장인 거잖아. 지난 강의에서 오빠가 설명했던 거기에서 발생한 자속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정자 권선에서 발생한 자속이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1극당 자속이라고 보면 돼. 1극당 자속. 그러니까 만약에 극이 6개가 있다 그러면은 뭐 전체 자속에서 6을 나눠줘야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이제 이거는 평균 자속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권선비. KW가 권선 개수라 그랬어. 권선 개수. 권선비가 아니라 KW라는 거는 이제 권선 개수인데, KW가 어떻게 생기는지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오빠가 동기기 설명할 때 했을 거야. KW 권선 개수인 건 알겠잖아.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KP 단절 개수라 그래. 단절. 끊어졌다. 그리고 KD 이거는 바로 분포 개수라 그래. 동기기 한참 오빠가 설명할 때 단절권 뭐 분포권 이러면서 계산했던 거 기억나지? 이렇게 서로 곱하면은 이 KW가 결국 권선 개수다. 나는 권선 개수 외울 때 성이 권인 사람 성을 영어로 쓰라면 KWON 많이 쓰더라고. 그렇게 해갖고 왜 쉽게 외웠던 것 같아. 그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주파수가 1차 측과 2차 측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 그치. 정지 상태일 때는 주파수가 1차나 2차나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권수비라는 개념 알지?
권수비는 보통 이제 A 또는 알파로 많이 적어. 이거는 결국 2차 측 유기기전력분의 1차 측 유기기전력. 뭐 유도기전력이나 유기기전력이나 같은 말이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계산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또 어떻게 갔냐면은 분수로서 2차 측 권선 개수에다가 2차 측 권선 수를 곱한 것분의 1차 측 권선 개수에서 1차 측 권선 수 이렇게 곱한 개념과 같아. 근데 이 정지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그냥 각 용어만 알면 되는데 사실 전동기를 우리가 그냥 사다 놓고 그냥 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쇳덩어리에 불과지. 그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운전할 때. 운전할 때. 그래서 내가 무시무시하게 이거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줄게. 그래. 운전 시 유도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때는 슬립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슬립 값이 응. 움직이니까 0 초과 초과 슬립 슬립 1 미만. 미만. 그래. 그냥 0부터 1 사이라고 얘기해도 돼. 지난번에 너무 어쨌든 간에 그래. 그렇게 우리가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 자, 이때 왜 중요하냐면은 근데 사실상 운전 시의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은 1차 측은 정지할 때와 똑같아. 왠 줄 알아? 운전을 해서 돌아간다 해도 1차 측은 그대로 있지만 2차 측만 돌아가잖아. 그래서 1차 측 유도기전력 같은 경우는 똑같이 4.44 F1 N1 파이 KW1 이렇게 KW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2차 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있어. 왜냐면은 바로 슬립 주파수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전에 이걸 간단하게 알아보자. 슬립 주파수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1차 측 주파수가 F1이잖아. 그런데 이 F1에서 슬립을 곱한 것, 즉 SF1은 바로 F2와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2차 측 유도기전력을 이해할 때 핵심이야.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 2차 측 유기기전력, 유도기전력은 4.44 곱하기 바로 F2 바로 F2를 하면 될까? 아니면 SF1 그치. SF1에다가 하기 권선수 2 2차 측 권선수 파이 2차 측 권선계수 이렇게 구해야 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슬립 주파수라는 개념. 이게 결국에는 F2와 같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그냥 이렇게 쉽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기호도 실질적으로 잘못됐어. 2차 측 유도기전력이 운전할 때는 단순히 E2로 적는 게 아니라 슬립이 들어가요. S, E2 2 또는 또는 E2S 이걸로 써줘야 된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두 가지 다 같은 거기는 해. 유도기전력을 표기할 때 2차 측에. 그렇게 된다는 걸 이렇게 알아두고 앞서 우리가 권수비를 구했는데 운전할 때 권수비는 좀 달라져. 그리고 권수비를 어떤 책에서는 권선비라고도 얘기하는데 같은 말이야. 그냥 A가 아니라 A'으로 바꿔. 운전할 때는. 왜 바뀌냐? 우리가 앞서 그 유도기전력도 1차 측과 2차 측이 살짝 기호가 달라진댔잖아. 그래서 2차 측 같은 경우에는 SE2분의 E1과 같고 E는 또 거꾸로 E2S분의 E1과 같고 그런데 이 권수비를 자세히 봐봐. 우리가 정지할 때 권수비 요거 잘 봐봐. 요거랑 요거 잘 봐봐.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알아? 슬립이 분모에 붙었어. 그치.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지시 권수비에서 S를 나눈 개념. 즉 S분의 A. 그러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S 2차 측 권선계수
그리고 2차 측 권선수 분해, 1차 측 권선 계수, 그리고 1차 측 권선수 이렇게를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 그래서 이 유도기전력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면 차분하게 오빠가 설명한 걸 다시 돌려서 들어봐. 그래. 그래서도 이해가 안 가면 또 들어봐. 자, 이런 얘기다. 이번에 공부할 거는 유도전동기의 전력 변환이야. 전력을 변환한다고?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잘 들어봐. 유도전동기는 오빠가 방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중요한 게 1차야, 2차야? 2차. 왜? 1차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거고 2차는 변화되는 거. 그치. 회전자니까. 그래서 오빠랑 공부할 게 뭐냐면은 바로 2차 측에 전류, 그리고 입력, 그리고 손실, 그리고 출력, 마지막으로 효율. 무슨 독수리 오형제만의 이 5가지를 공부할 거야. 어려울 거는 없는데 그래도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 특히 지금 오빠가 설명한 이 회로의 변화 같은 것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되게 좋아. 자, 보자, 동희야. 집중해서. 지금 이 회로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유도전동기의 등가 회로에서 2차 측만 이렇게 확대를 한 거야. 이게 정지 상태일 때는 그냥 2차 측 유도 기전력, 그리고 2차 측 저항, 그리고 2차 측 리액턴스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런데 운전 상태로 간다면 유도 기전력에다가 우리가 슬립을 곱해준다 그랬었지. 이 슬립이라는 녀석이 뭔가 운전하는 유도전동기의 2차 측에 끈적끈적하게 붙는 슬러지 같다고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거야. 슬러지라는 거는 오빠가 지난번에 변압기 절연유 이야기할 때 어떤 그 좀 안 좋은 끈적끈적한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운전하는 유도기전력 2차 측에는 슬러지가 달라붙는다. 어디에 붙냐면은 일단 유도기전력에도 붙고 그리고 리액턴스에도 붙어.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이 S를 잘 봐주자. 이렇게 S가 붙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S분의 1을 곱하면은 어떻게 되냐. 즉 운전 상태인 유도전동기에서 S분의 1을 곱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바로 여기에 화살표를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래. 이렇게 있고 여기로 오는 과정에서는 바로 곱하기 S분의 1을 했다 생각하면은 자, 먼저 유도기전력 같은 경우는 SE2니까 여기서 S분의 1을 곱하면은 그냥 E2만 남겠지. 그리고 리액턴스 SX2도 S분의 1을 곱하면은 X2만 남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묻어있던 저항 녀석은 S분의 1을 곱하니까 S분의 R2가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계산을 좀 쉽게 하려는데 되게 복잡해져 버렸어. 벌써 분모가 있는 이 저항값이 나온다면 되게 복잡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를 전기공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걸 좀 우리가 트릭 아닌 트릭을 쓰면 좀 쉽게 할 수 있겠다 해갖고 나온 개념이 있어. 그래. 그게 뭐냐면은 바로 기계적인 2차 출력을 발생시키는 상수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랬어. 기계적인 2차 출력을 위한 상수. 상수라고 해서 뭐 K나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감히 저항과 비슷하게 썼어. 그래. 그래서 R은 S분의 1-S의 2차 측 저항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래서 이를 상수가 아닌 저항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로 써가지고 이 S분의 R2를 깔끔하게 그냥 R2로 만들어주는 거야. 자, 여기에서 잘 봐봐. 지금 이게 골치 아픈 녀석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와서 깔끔해지는 대신 여기에 새로운 저항이 생겼고 이 저항값이 결국 방금 말한 기계적인 2차 출력을 위한 상수다. 이런 거야. 그래. 결국에는 뭐 S 하나 떼려다가 상수 하나가 붙은 거지. 이 개념이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복잡한 이 상수가 하나 생기면서 회전자 전체의 저항 성분을 우리가 다시 표기할 수 있게 됐어. 그래. 회전자 전체 저항. 성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R2만 저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S분의 R2는 R2 플러스 상수. 이 개념이 이렇게 새로 생겼다고 보면 돼. 이 두 가지는 유도전동기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 꼭 제대로 봐두고 정지 상태에서 운전 상태로 이렇게 오는 과정 같은 건 우리가 이해가 되지.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두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로가 변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아래쪽에 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기를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바뀌는 거는 여기까지만 바뀌는 거고 여기 뒤에는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았으면은 우리가 이제 2차 전류부터 효율까지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자. 그래. 먼저 2차 전류부터 알아보자. 전류 하면은 우리가 V는 IR, 그치? ohm의 법칙에서 V는 IR, 이것을 우리가 조류로 바꾸면 V는 IZ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I 기준으로 바꾸면은 I는 Z분의 V. 그치, 이렇게 많이 하잖아. 이 마찬가지로 2차 전류 같은 경우에는 I2는 이렇게 바뀌고 분수를 그려서 분모 쪽에는 임피던스에 해당하는 녀석을 구하겠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순차적인 계산이니까 차분하게 잘 봐봐. I2가 어떻게 나오냐 그랬더니 분모는 루트 임피던스잖아, 조류니까. 조류의 임피던스라면 먼저 2차 측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잘 보면 운전 상태니까 리액턴스인데 S가 묻어 있어. 그리고 X2의 제곱과 같고, 자, 분자로서는 바로 2차 측 유기기 전력에 슬립이 묻어 있는 것. 이런 거랬잖아. 이 녀석이 또 어떻게 변하냐? 이제 여기 세 번째 그림으로 간다 생각하면은 조금 모양이 달라지겠지. 자, 이렇게 똑같이 분수를 그리고 루트. 자, 이번에는 좀 커. 분수 속에 분수가 있어.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잠깐, 리액턴스는 어떻게 변해? X2. 그치, S분의 1로 곱한 개념이니까 X2 제곱. 이렇게 구했지. 그리고 분자는 그럼 어떻게 돼? E2. 그치, E2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이대로 끝난 게 아니야. 한 번 더 우리가 바꿔주자. 어떻게 바꿔주냐? 우리가 앞서 S분의 R2, 이게 계산하기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한다 그랬었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 자,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러면은 루트 R2 플러스 아까 말한 상수의 제곱에 X2의 제곱. 그치? 그리고 E2. 바로 이렇게 구하면은 2차 전류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2차 전류를 구했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쭉쭉쭉쭉 계산을 하면 되는데 사실 2차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 좀 어려워. 오히려 나머지는 좀 쉽게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2차 입력에 대한 개념을 배우자. 그래. 전류는 우리가 I라는 개념으로 단위는 암페어를 쓰면 된다 그랬어. 근데 입력과 출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사람이 멈칫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력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럼 즉, 와트네. 그치, 단위는 와트가 되고 기호는 P가 되는데 2차 입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냥 P가 아니라 P2가 되겠지. 자, 이렇게 P2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 전력에서 P는 두 가지가 크게 대표로 많이 쓰인다 했어. VI, 코사인, 세타 또는 i제곱 R 많이 쓴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로 쓰이는 게 바로 i제곱 R을 많이 써.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전류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거 기억이 나지? 그러면은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좀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P2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2차 전류의 제곱에다가 R에 해당하는 게 뭐야? 결국
R은 S분의 R2와 같지. 맞아. S분의 R2. S분의 R2 이렇게 구하고 단위는 와트. 근데 이 2차 입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어. 원래 이 입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출력에서 손실을 더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 이걸 우리가 앞서 공부하면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출력 더하기 손실의 개념이야. 손실.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 P2는 우리가 전동기에서 출력을 말할 때 많이 쓰는 게 P0야. P0. 그냥 P를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냥 P인 극수랑 헷갈리기 그치. 때문이야. 그래서 오빠가 항상 출력을 얘기할 때 P0를 쓰라 했는데 출력 더하기 손실하면은 전동기의 대표적인 손실, 특히 불이. 그치. 동손이라는 게 있어. 동손이라는 게 뭐냐면은 PC야. 그치. 근데 PC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건 지금 2차 측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PC2. 이걸 더하고 또 뭐 기타 또 다른 손실 같은 게 있겠지. 그래서 뭐 손실을 보통 영어로 L.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출력, 손실. 그리고 동손이지. 엄밀히 말하면 동손. 그리고 기타 다른 손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 보통 이제 우리가 손실까지 반영한다면 여기까지 많이 이렇게 계산을 한다 보면 돼. 똑같이 단위는 와트다. 여기까지가 2차 입력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손실에 대한 개념을 또 간단하게 공부해보자. 손실하면 바로 동선. 그러니까 2차 동선을 우리가 구한다 보면 돼. 근데 지난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손실이라는 것, 동선이 됐든 철선이 됐든 결국 손실도 바로 전력과 같은 개념이라 그랬잖아. P,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동선의 기호도 역시 P, C2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비슷하게 2차 측 전류의 제곱에다가 바로 2차 측 저항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 2차 측 저항에다가는 우리가 슬립이라는 성을 또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앞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곱했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에서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너무 이 S가 있으니까 앞서 나오는 입력과 같단 말이야, 슬립. 그래서 그러네. 이 슬립을 제거해 주려면 결국 여기서 다시 우리가 S를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렇게 되면은 앞에도 S를 붙여줘야지. 이 공식이 만들어지지만 결국 앞에 S가 붙는 형태가 돼버려. 따라서 2차 동선 같은 경우는 슬립에다가 PC2는 뭐냐면은 2차 측 전류의 제곱에 2차 측 저항이 된다.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두고 그래. 그리고 이번에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벌써 출력까지 왔다. 2차 출력. 출력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P0를 많이 써. 근데 P0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개념인 거냐? 바로 입력에서 손실을 뺀 개념이겠지. 입력에서 P2 입력에서 손실을 뺀 거는 출력. 그치. 그러면은 P2 마이너스 손실이 뭐야? PC2였지. PC2 동선.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것은 좀 복잡하지만 잘 집중해서 봐봐. 그래. 먼저 우리가 이 P2에 해당하는 거 앞서 열심히 우리가 구했었을 거야. 뭐냐면은 I2의 제곱 곱하기 S분의 R2 이렇게 나왔지. 여기에서 빼 뭐냐? PC2를 뺀다고 생각해보자. PC2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바로 I2 제곱에다가 R2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2차 측 전류의 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겠다. 그래. I2의 제곱과 묶어준다 그러면은 I2의 제곱에 S분의 R2 마이너스 R2와 같다. 이 가로 안을 또 유심히 보니까 바로 R2끼리 묶어줄 수 있겠네. 그치? 자, 이걸 다시 우리가 고치면은 I2의 제곱에 S분의 1 마이너스 1의 R2.
이 S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네?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그냥 S 자체를 분모로 놓고 큰 분수로 하나 해보자. 그러면은 I2의 제곱은 S분의 1 마이너스 S의 R2. 오! 아니 왜 재밌으라고 한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이거는 2차 출력을 위한 상수. 그렇지. 바로 이거와 비슷해. R. 그치? 그래서 나온 결론. I2 제곱의 R.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저항이 아니라 기계적인 2차 출력을 위한 상수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2차 출력을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심플하게 2차 출력을 나타낼 수 있어. 그래. 이거는 중요하니까 오빠가 빨간색으로 써줄게. 그냥 2차 출력이 아니라 이거는 심플하면서도 중요한 출력 공식이니까 외울 수 있으면 외우자. 유도전동기의 2차 출력 P0는 바로 1에서 슬립을 뺀 것에 바로 P2. 이 P2가 뭐야? 입력이지? 2차 측 입력. 이렇게 구하는 거고 결국 이게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거와 같다. 여기서 R은 저항 아니다. 상수다. 그 상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바로 S분의 1-S의 R2.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우리가 이 전력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인 2차 효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그래. 2차 효율. 효율은 기호로 뭘 쓰지 우리가? 에타. 에타라 쓰지. 2차니까 에타2라고 하자. 보통 이제 효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냐면은 입력분의 출력으로 많이 봐. 이런 관계 같은 것도 공부를 해두면은 공식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돼. 그래. 자, 입력은 우리가 기호로 P2를 썼고 출력은 P0로 썼어. 기억나지? 자, 그런데 앞서 오빠가 2차 출력으로서 P0를 1-S에서 P2를 곱한 걸 했잖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자. 1-S의 P2에다가 분모는 P2 이렇게 구하지. P2끼리 입력끼리 서로 지워질 수 있겠네. 이것은 결국 1-S가 효율이 된다. 그 이야기는 되게 간단해. 슬립이라는 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1-S의 값은 작아지잖아. 그치? 그럼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슬립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효율이 높은 거고 슬립이 없는 동기 전동기가 효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높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1-S가 효율이라 그랬잖아. 이거는 또 달리 말하면은 동기 속도분의 회전 속도와도 같아.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동기 속도와 회전 속도가 거의 비슷할수록 슬립 값이 작을수록 높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어. 이걸 오빠가 문구로 적어줄게. 효율은 동기 속도와 회전 속도가 비슷할수록 슬립은 작을수록 높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에 대한 결론이야. 그래. 만약 효율을 퍼센테이지로 구하라 뭐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 값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돼.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단위가 퍼센트가 됐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오빠가 형광펜을 실어줄 테니까 꼭 이거는 외우자. 그래. 먼저 유도전동기의 유도기전력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지를 할 때 공식 같은 거는 우리가 기본 틀이니까 꼭 외워두고 그리고 이 뭐 권선계수 구하라는 문제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운전 시 2차 측의 유도기전력 즉 이 개념 그리고 이 슬립 주파수라는 게 들어가는 거랑 유도기전력 앞에다 슬립을 곱하는 것 또는 E2S로 표기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고 그리고 유도전동기의 전력 변환 이 전류, 입력, 손실, 출력, 효율 이 5가지 독수리 오용제 같은 녀석들 이 공식 같은 것도 우리가 외워두는 게 되게 좋아. 그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이 상수 그리고 회전자 전체 저항 성분이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두고 자 전류 공식은 바로 핵심이 이거다. 그리고 입력 공식의 핵심은 바로 이것도 될 수 있고 아래 것도 될 수 있는데 아래 거는 이제 식을 변형할 때 쓰니까 간단하게 알아두고 자 그리고 동선의 공식 같은 경우는 바로 이거다. 그리고 출력의 공식은 바로 이거다.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씩 다른 거 보이지?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착지 저항이라면은 이거는 이착지 저항이 아니라 2차 출력을 위한 상수야. 그래.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두고 그리고 또 2차 출력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효율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슬립을 뺀 것 또는 동기 속도분의 회전 속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익히고 나면은 유도전동기 공부하는데 큰 도움 될 거야. 그래, 알았어. 자,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오늘 공부만 잘 이해하면은 유도전동기도 이제 많이 어려운 부분은 금방 지나가니까 열심히 하자. 알겠어. 자, 하나 둘 셋 한번 외쳐줘. 하나, 둘, 셋. 화이팅!